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ERC에 대해서 어떤 사기성 마케팅 업체들에 대해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IRS의 공식적인 경고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IRS가요, 보통 매년 이 Dirty Dozen 리스트라 그래서 이 더러운 dozen이니까 12개죠. 말하자면 어떤 매년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기성 텍스 스킴에 대해서 발표하고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언론 홍보 활동을 하는데요. 금년에도요, 지난주였을 겁니다. 지난주 4월 1일이었나요? 이때 2023년도의 리스트에 발표를 했고요. 역시 더러운 어떤 12개의 사기성 이 거래에 대한 스킴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납세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현혹될 수 있는 여러 사기성 거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체로 개인 정보를 요청해서 이걸 스캠으로 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W2를 이제 조작을 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안 쓰죠. 이걸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금년에 유행했던 하나의 스캠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는 fake charity죠. 그러니까 가상의 가짜 자선기관을 만들어서 여기 투자 내지는 그 기부를 하면 추가의 세금 공제와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런 식의 또 사기성 그 거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세요라고 했고,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 ERC예요. ERC도 역시 놀랍지는 않습니다.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마케팅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이쪽 저쪽으로 연락, 문자, 이메일, 전화 할 것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포브스지가요, 이와 같은 IRS의 기사,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거는 모르는 업체들이, 이 마케팅 업체들이죠, 전화를 해서 또는 문자를 남기건 아니면 보이스메일을 남기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Good morning, I wanted to reach out to you and let you know that XXX니까 법인, 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회사가 qualify for the ERC funding grant program. grant program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죠. 이거는 텍스 크레딧인데 이걸 마치 보조금 이렇게 그냥 공짜 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됐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퀄리파이 된다, 자격이 된다, 그러니 연락해라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 26,000불까지 인플로이당, 종업원당 이런 마케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큰일 날 얘기다라는 거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어쩌고 저쩌고. Someone from our team, 우리 회사의 누군가가 몇 주 전에 당신한테 연락을 했는데 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Just to confirm, 확인해 주기를, as long as you had 3+니까 3명 이상의 W2 employee가 있었으면 you absolutely니까 절대적으로 eligible 하다. 이거 큰일 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IRS가 주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은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좀 더 내용을 살펴본다면 IRS의 입장이 뭐냐라는 거죠. ERC 사기에 대해서요. 근데 ERC라고 하는 것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몇 가지, 그 12가지의 더러운 그 사기성 스캠에서 이 fake charity라던가 아니면 W2에 대한 어떤 사기, 이런 것들과는 달리 ERC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어요. 뭐였냐면 팬데믹 시기에 2020년 그때였죠. CARES Act다, Heroes Act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 업체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 비즈니스 업체들. 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이제는 꽤나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당시에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이런 회사들에게 정부가 이 부분 보조해 주겠다라고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대표적으로 PPP,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론 프로그램이 있었고, 텍스 크레딧으로서 또한 ERC라는 게 있었던 거죠. 합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이면 분명하나 사기꾼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기꾼들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꾼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너무 그런가요? 어떤 너무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마케팅 컴퍼니들에게 현혹돼서 근거 없이 이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 진행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주의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ERC의 자격을 본인 그 회사의 자격을 전문가들을 통해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요. 또한 그 보도자료에는요.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텍스 프랙티셔너를 얘기하죠. 세법을 프랙티스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또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원하는 것은 이게 근거 없는 포지션을 잡아서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를 준비하는 어떤 세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준수해야 되는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의 프로페셔널 스탠다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에 ERC 신청에 대해서 그렇다면 IRS의 입장이 이러니 IRS가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마당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당연히 궁금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법이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고 법에 근거가 있는 이런 제도인데 내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보면요. 이렇겠죠. 양쪽 끝이 가능할 거예요. 왼쪽 끝은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나는 그냥 자격이 안 돼. 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은 반드시 뭐 더 따질 것도 없이 자격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ERC는요. 이 고용주, 회사의 자격이 있었던 거죠. 회사의 자격이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이 얼마 이상으로 줄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정부가 당시에 셧다운 오더를 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로 인해 그 본인의 사업장이 fully 또는 partially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았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둘 다가 아니라 매출액이 줄었거나 아니면 정부의 오더에 따른 나의 영향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왼쪽 끝에 있는 거는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나는 전혀 영향도 안 받았고 매출도 엄청 늘었고 뭐 이런 상황들일 것이고요. 오른쪽 끝은 아마도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정말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그랬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딱 보이는 그런 수치로서 증명이 되거나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마 크게 보면 또 역시 두 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겠죠. 자, 이게 나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아니니까 100%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안 할래.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한 근거,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내가 나의 어떤 argument를, 나의 논리를요. good faith, 그러니까 어떤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평가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게 100%가 아닐지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결국은 회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규정이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프로페셔널 스탠더드, 프로페셔널 그 리퀘어먼트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 저와 같은 이런 세법, 법을 프랙티스하는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요. 양쪽 끝에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요. 역시 이 ERC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텍스 프랙티셔너, 세법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Circular 230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텍스 프로페셔널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요. 이와 같은 텍스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reasonable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reasonable은 도대체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realistic possibility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씁니다. realistic possibility. 이게 수치로는 뭐냐라고 하면요. 3분의 1이에요.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나의 포지션이 IRS로부터 챌린지를 받았을 때 내가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나의 포지션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prevail 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요. more likely than not 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뭘 것 같으세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절반 이상이죠. 어떤 확률로 우리가 quantify, 정량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IRS의 메모랜덤 그리고 필드 프랙티셔너들의 어떤 세미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 IRS의 입장은
함부로 사기성 마케팅 업체들의 그런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이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토대로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똑같이 이와 같은 포지션을 잡는 것을 권해준다면 그들이 내려야 하는 판단의 그 기준이 결국은 3분의 1 이상의 성공 가능성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IRS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요. 움츠러들 것도 당연히 아니기를 바라고요.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 나는 이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잘 평가하고 그에 따른 어떤 good faith decision을 내려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그리고 경험이 충분한 그런 어드바이저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